이게 오디오 오디오 쪽은 뭐 사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그 정량적인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듣고 판단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실제 그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쪽은 좀 미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미신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근거 없는 미신이 아니야. 뭔가 근거는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가 있고 그 근거는 요만한데 이만한 걸 부풀리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한 걸 부풀려 가지고 팔아먹는 거지. 왜 이만큼 부풀리냐? 이만큼 부풀려야 돈을 이만큼 뻥튀기를 시켜서 벌 수가 있으니까. 약간 공포 마케팅 막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근데 이제 소리라는 게 그리고 측정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또 그것도 아니야. 이제 그게 이제 좀 하지만 한 8, 90%까지는 알 수 있는데 나머지 10%는 이제 사람이 귀로 이제 들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시스템 설계할 때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고 뭐 보이싱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회로를 설계하든 스피커를 설계할 때 보이싱이라는 단계를 듣고 이제 판단해서 뭐를 고치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이게 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평가를 할 때 이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됐는데 이제 많은 해외 사이트에 가보면 객관적 평가를 쫙 이렇게 하고 항목별로 맨 마지막에 이제 들어서 한 주관 평가도 하죠. 우리나라는 앞에 그거 다 개나 줘버려 하고 뒤에만 가지고 하는 데 많지. 앞에 이걸 하려면 많은 지식들과 많은 장치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자기도 많이 알아야 되고 비싼 장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새로 오신 분 한번 또 인사를 해볼까? 저기 새로 오신 것 같은데 크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종국이라고 하고요. 네. 예전에 이제 구매한 회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제 일을 하고 있고 방송 SI 쪽 관련된 조그만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새로 오신 분 인사 또. 안녕하세요. 이신열 박사님이랑 좀 같은 회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재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늘 이런 자리 또 소개받아가지고 또 이제는 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다 소개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새로 오신 분만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이제 저 이너서클에 오신 걸 환영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가는.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까? 녹화하세요. 이제 2분 남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한 6명 정도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저번에 했던 건축음향은 아주 맨 마지막 편을 아직 동영상 업로드를 못한 건 알죠? 그 못한 이유가 그때 내 노트북으로 녹화를 했는데 CPU가 용량이 좀 부족해가지고 뭐 버벅거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니 뭐 잘린 게 있고 막 이렇게 가지고 지금 그 동영상 편집하는데 아주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좋은 걸로 썼는데 그래서 당 좋은 걸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고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전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참고로 아까 전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지금 그 전기 관련된 제품들을
좀 사실 좀 많이 좀 스터디를 몇 년부터 전부터 계속 연구를 하고 장비들도 많이 사고 나중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좀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품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이런 거 있어요. 전원 관련된. 왜냐 그러면 저기 A49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잘 모르겠지만 A49는 440Hz 피아노 49분째 건반 국제 표준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 오디오를 지향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음악을 배우고 피아노를 배울 때 49번째 음반 음에 대해서 저희 지도 교수님 이야기해 주면서 야 저거 괜찮은 개념이야. 저걸 다음에 꼭 회사 이름으로 해보고 싶다. 회사를 만들면 그런 생각 했었어요. 한 30년 전에. 그래서 이거 많이 만들어 본 건데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주로 하는 것들은 용역을 많이 해요. 정부에서 뭐 과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또 업체에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업체 가서 실제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우리 회사의 아이덴티티는 좀 진짜 좋은 소리를 사람들이 진짜 듣는 그거를 종합적인 것들을 다 해주는 서비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기공사에서부터 그 다음에 건축 음향, 그 다음에 앰프 개발, 케이블 개발, 이런 것들 개발보다는 주로 있는 걸 주로 세상에 좋은 물건 되게 많거든요. 그걸 잘 써서 그 사람이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전기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을 알아야 되고, 기기를 알아야 되고, 튜닝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나중에 피지올로지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청력 상태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해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빠진 게 뭐가 있었냐고 하면 빠진 게 이 전원 관련된 게 쓸만한 게 잘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싼 제품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사기성 제품들도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또 빠진 고리가 케이블들이에요. 케이블들이 너무 미신도 많고 잘못된 게 너무 많고 특히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해도 일단 잘 못하고 서로 막 디지털 케이블을 틀 수 없다고 서로 막 싸우는 지경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케이블을 저희들이 많이 개발을 했고 이제 보면 케이블들이 좀 많이 보일 거예요. 지금 이제 전원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만드는 거는 멀티탭 쪽으로 지금 만들고 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필터류도 만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실제로는 이거 우리가 막 멀티탭은 쓰잖아요. 근데 저거 되게 문제 많거든요. 근데 그 오디오 전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수백만, 수천만 원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보면 되게 엉망으로 설계된 게 되게 많고. 어쨌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케이블들하고 그 전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오늘은 그래, 이 전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몇 년 동안에 띄엄띄엄 이렇게 연구를 했던 거를 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8월 20일 날 이거 1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데 1시간짜리 뭘 보여주고 1시간 내에 그냥 이렇게 쓰면 쪼르작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좀 한 하루 정도,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주려고. 이제 1시간은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장비도 좀 보여주고, 실제로 이렇게 시연도 한번 보여주고 막 이럴 거예요. 이 전기 이야기를 하면 전기는 되게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전기공학 교수님이나 박사님 만나면 자기는 절대 전구도 안 간다 그러더라고. 전기는 위험하다. 원래 전기를 모르는 사람이 전기를 막 다룬다 그러더라고. 뭐가
뭐가 위험한지를 잘 모르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디오에서 사실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전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 전기에 대해서 잘 몰라. 관심도 별로 없어. 왜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거지. 찾아서 이렇게 전기에 관련된 걸 디버깅을 하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거 금방 내가 내 수준하고 나타나는 현상하고 너무 괴리가 너무 커. 씨 모르겠다, 씨. 그러면 사람 불러야 돼. 이렇게 했는데 사람 부르도 그 사람 잘 모르지. 그러니까 막 허치라를 많이 하는 거지.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나도 똑같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한 원리를 좀 몇 가지 원리를만 알면 해결이 돼요. 많은 부분들이 다는 안 돼. 또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건 나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룰만 알면 이게 해결이 돼. 그래서 오늘 그 몇 가지 룰을 알려줘요. 몇 가지 룰. 그 몇 가지 룰도 알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컨셉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오디오를 들으려면 좋은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다 좋지만 실제로 현실은 절대 이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노이즈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거의 80, 90%. 모든 문제는 전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되게 많아요. 왜냐 그러면 전기가 두 가지 성질이 있어. 하나는 내가 이 기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밥을 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그게 얘가 구동을 할 거잖아. 그런 차원의 전기가 있고 이 모든 신호는 전기로 돼서 다 나가죠. 그렇죠? 사람들이 무선으로 날아가는 게 이거 말고 뭐 케이블 연결하면 그게 다 전기 신호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부리 형태로 다 간다고. 그게 다 전기라고. 그건 굉장히 소신호지. 전원이 들어가는 거 뭐 어쨌든 대신호가 아니고 어쨌든 뭐 대전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다 전기로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전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할 거고 케이블에 관련돼서 하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문제가 이 전기하고 전기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케이블하고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노이즈가 생긴 것들도 그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얘에다가 전기를 해주려면 뭐 전원도 들어가지만 이 전원이라는 거 우리 220V라는 게 항상 기준을 통해서 220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압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AC 볼트미터 가지고 그러면 이 공이 두 개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재는 거잖아요. 그럼 요걸 재서 220도는 말은 이 두 개 사이가 220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한 개만 더 220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두 개의 차이를 그래서 우리는 전압을 전이차라고 해요. 수위차, 전이차 해가지고 뭔가 기준이 있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 기준을 뭐로 보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뭐로 보겠어요? 접지를 보는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웬만하면 0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여기가 조용하고 아늑한 0이가 돼 있어야 될 거잖아. 어쨌든 간. 그게 그렇지가 않아. 그게. 0이 아니라는 거야. 굉장히 시끄럽고 더러운 기준이 되는 거야. 그걸 잘 생각을 해요. 대지 접지가, 그래서 이게 항상 접지 이야기가 나와. 전기 이야기라는 거야. 이 전기는 모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저 그라운드라는 게. 근데 저 기준이라는 게, 저 그라운딩이라는 게, 그라운드라는 게 지표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적어도 아주 성질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저 기준도 사실은 기준을 우리가 그냥 아까 전화번 기준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는 어떻게 돼? 비행기는 땅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도 무슨 기준을 정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럼 그 기준을 정하는데 그 기준이 끼들끼리 서로 다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따로 두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다 연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연결은 뭐냐? 케이블을 통해 연결한다고. 그러면 이제 통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노이즈가 뜨고 하는 거야. 연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들은 연결 안 하면 돼. 무선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예, 되겠지.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구리선호를 통해서 이렇게 전기가 흘러가는 이런 걸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랑 연결이 생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오늘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대충 뭐 이야기를 할래요. 이제부터는 앉아서 할게요. 왜냐 그러면 하루 종일 서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안 돼.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뭐지? 입에 안 나와. 이걸로 해야 되는구나. 됐다. 좀 자르고. 전기 기초.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정도 과학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전기 있잖아요. 220V. 예,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노이즈 발생의 원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게 우리 기기로 들어와서 결국은 나중에 노이즈가 들리고 하는 게 생기는 건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서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해결 방안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어쨌든 원인, 경로, 해결 방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할 거야. 이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대부분의 기기 한 80% 가까이는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많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기기에서 왜 노이즈가 타고 소리가 음색이 바뀌고 소리가 더러워지고 막 이런 것들인데, 그것도 전원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 근데 디지털에서 노이즈가 음질이 왜곡되는 거의 한 대부분은 지터 때문이에요. 지터도 그거 자체 부품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부의 전원 때문에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 생각보다. 그래서 지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 관련 액세서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전기 이야기를 하다가 노이즈 이야기를 하다가 지터 이야기하고 끝낸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왜 전원을 이야기하는가? 결국 우리는 좋은 오디오를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오디오라는 말은 소리가 왜곡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깨끗한 소리를 듣기 위한 거죠. 근데 깨끗한 거라는 것 중에서 이제 대부분 음색 자체가 바뀌는 게 기기의 특성이 있지만, 이게 실제로 작은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게 더 크지. 그러니까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 막 웅 하는 이렇게 험 노이즈 같은 이런 것들은 뭐 더 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조용한 그를 듣지 못한다. 그 영상으로 치면 진정한 블랙을 못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OLED 뭐 이런 할 때 그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물리 법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그 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이 결국은 고충시도 오디오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 고충시도 오디오의 궁극적인 목표는 녹음된 음악의 완벽한 재생이 있다. 디스토션도 없고 컬러레이션도 없는 거. 하지만 고가의 내가 장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음질이 나오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기 자체의 성질도 있지만 기기에 아무리 좋은 기기에 따라도 신호 자체가 꽝이면 꽝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호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들도 전기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깔리는 것들도 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는 것들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게 여기 보니까 노이즈는 단순한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음악 정보를 파괴를 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이즈라는 거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중국어인지 모르겠지만 잡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노이즈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unwanted sound예요. 내가 원치 않는 소리가 됩니다. 원래 있지 않는 소리를 우리가 노이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노이즈 제거는 결국은 음질을 복원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거고, 여기 뭐 좋은 이야기가 많은데, 그래서
오직 측정 가능한 현상과 경험적 데이터, 확립된 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오디오 시스템의 정기적 생태계를 논리적으로 추적한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고요. 정리된 기초에 대해 들어가 봅시다. 정리된 기초에. 그러니까 오늘 얘기 주신 하나가 모든 것은 아날로그다. 내가 어떤 그 유튜브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디지털 케이블이 왜 중요하냐? 디지털 케이블은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A 메모리에서 B 메모리 옮기고 하면 사실 아무 문제는 없죠. 그쵸? 비트 퍼펙트하게 얘 데이터 그대로 옮겨지는 거니까. 근데 케이블을 통해서 A에서 B로 가면 있잖아요. 그 1010이 비트 퍼펙트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AP 같은 저는 그 장비를 가지고 어떤 디지털 기기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빼고 아니면 케이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쟤 보면 비트 퍼펙트 하지가 않아. 누적된 에러 레이트가 계속 보인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 그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 중에서 데이터 통신 이론이잖아요. 데이터 통신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에러가 생기면 에러 코렉션을 해서 다시 보내고 재전송하고, 그쵸? 내가 콜을 하면 다시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데이터 통신할 때 그렇게 하지. 그치? 그는 대전제 조건이 실시간성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아주 조금 수 밀리세컨드 정도는 상관이 없을 조건이 그런데 디지털 오디오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시간성이야. 깨져도 그냥 보내줘야 돼. 그래서 그 약간 버퍼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대기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하는 거 이외에는 뭐 수 밀리세컨드 정도 빼고는 있잖아요. 실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시간 한도 내에서 너무 많이 깨지면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게 이소크로노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되게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안 좋으면. 근데 생각보다 많이 깨진다는 거지. 우리가 몰랐어. 지금 그 디지털 그 서피스리스 그 믹서 같은 거 보면 웨이브즈 있는 거 LV1 있는 시리즈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지금은 다 이제 이더넷으로 가지고 기기들끼리 연결하잖아요. 그죠? 이더넷이라 말하는 인터넷 선을 이야기하는 거 연결해가지고 디지털 데이터를 고속으로 해가지고 봤죠. 그래서 저거 이더넷에서 저 우리 뭐 집에 뭐 공용기사 한번 끼워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있지만 저거 기가비트 단위로 움직이는 거야. 에? 엄청나게 고속인 사각파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상황이라. 그래서 선이 8가닥이나 있어요. 그렇죠? 4가닥이 이게 페어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속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선에 한 가닥, 그 예를 들면 2가닥 신호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높지. 병렬로 쫙쫙 보낼 수 있으니까. 저 엄청 많이 저거 깨집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데 그때 보낼 때 뭐로 보내겠어요? 1010으로 보내겠어?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는 게 천만의 말씀. 뭐 전화로 이렇게 보내겠죠. 파형을 보낸다고. 이건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지금 저것처럼 저는 아날로그로 이렇게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거는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고 저기서 나중에 다시 이제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뽑아낼 때 뭐냐고 하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에는 내가 1보고 0이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이고 0이겠네, 1이고 0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엉망으로 가는 게 내가 봐도 사람 눈으로 보더라도 저걸 어떻게 찾아내지 정도로 다 왜곡이 돼버린다고. 선이 길어지면. 그래서 USB 케이블 같은 경우는 3.0 같은 경우에는 뭐 2, 3m 이내로 절대 쓰지 말라고 돼 있거든. 2.0 같은 경우는 최대 몇 미터 이상 쓰지 말고 ASBK도 최대한 100m 이상 못 쓰게 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런 논리로 본다고 이게 뭐 완벽한데 왜 3m 이상 못 쓰라 그러지? 왜 2m 이상 못 쓰라 그러지? 왜 이거 USB 같은 경우는 넣었다 뺐다 하는 걸 몇 회 이상 못 쓰지 말라 그러지? 단자도 사용 횟수가 있어요. 우리 이런 것들 함부로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다 그만큼 고속으로 사각파가 이렇게 가는 건데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 파형이 깨져버리면 정보가 깨져버리죠. 정보가 깨지면 근데 내가 뭐 얘를 갖다 비트 스트리밍을 해가지고 또 받고 하는 요런 데이터 통신 과정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공연을 한다라든지 오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녹음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생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취약하니까 이걸 굉장히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날로그라는 거지. 이 아날로그고 얘가 이렇게 왜곡되는 많은 부분들이 노이즈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 가운데 중점을 그어가지고 기준을 해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지점이 나중에 클럭이 돼요. 이 지점이 AS3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쓰는 AS VO 케이블, SPDIF, 토스링크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요 시간점 있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클럭을 뽑는다. 클럭 정보를 뽑는다고. 클럭을 따로 보내는 게 아니고 클럭 시그널하고 데이터 시그널 같이 보내는 게 AS3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동기식 변속이 그거라고. 거기는 이 정보가 중요한데 이 정보라는 것들은 이 기준 정보는 기준 전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몇 볼트 딱 있을 거잖아.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5볼트면 예를 들면 2.5볼트 기준 해가지고 하자. 그 2.5볼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모든 전압은 기준에 대해서 2.5볼트라고 그랬잖아. 예를 든다고. 그럼 그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기준에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가 노이즈가 들어가면 있잖아요. 그리고 접지가 더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왔다리 갔다리 되면 이게 뭐 시간이 왔다 갔다 되겠죠. 이게 만나는 지점이 흔들릴 거잖아. 좀 시간이 땡기고 뒤로 가고. 이게 다 지터가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파형이 왜곡이 되고 소리가 더러워지는 거야. 저역이 더러워지고 고역이 더러워지고 이미징이 막 더러워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결국은 그 클럭에서부터 이제 그 다시 복원이 되는데 복원이 나중에 이제 이상한 신호로 복원이 되는 거지. 그거는 8월 20일 날 오후 세션 디지털 오디오 교육을 그쪽에서 들으시면 된다. 또 장사 한번 하고.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은 아날로그다. 이해가시죠? 디지털도 아날로그로 가지고 디지털 정보를 보내는 건데 이 아날로그가 깨지기 시작하면 디지털도 깨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좋은 케이블을 써가지고 ASP를 전달했는데 컨트롤-C, 컨트롤 해가지고 비트 퍼펙트하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보내가지고 그러면 덱 통해서 복원을 하면 신호가 완벽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도 바뀌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야기해 준 거기서 정보가 있어. 왜 바뀔 수 있을까, 소리가? 기준 전위가 더러워져가지고 덱에서 이제 다시 복원을 하면 클럭이 필요한 거잖아요. 복원을 하려면. 그렇죠? 그거 필요한데 그 클럭이 흔들리는 거야. 왜? 접지가 더러워져가지고 노이즈가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궁극적인 하이 피델리티 오디오를 한다고 하면 전기가 이제 깨끗해야 돼. 이해가시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지터 이야기를 했어요. 지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지터가 보면 이렇게 어쨌든 아까 시그널이 흔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시그널 흔들리는 것들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거든. 첫 번째 하나는 원래 그 발전기 자체가 더러워. 얘가 더러워. 그래서 뭐 비동식 같은 경우 지가 나중에 어쨌든 클럭을 지가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정리해가 이제 클럭을 지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를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가 자체가 더러워 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클럭 있잖아요. 이거 엄청 안 좋습니다. 생각보다. 싼 거하고 비싼 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걸 갖다가 클럭 이렇게 그거 나온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샘플링 과정이니까 이 사이 간격이 뭐 44,5의 1초 해가지고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이 간격이 흔들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터거든. 이 뭐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그게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피코 세컨드 정도 계열로 들어가 버리면 굉장히 안정적이거든. 근데 이게 나노 온도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요. 우리 옛날에 휴대용 CD 비는 것들은 많이 개판이었어. 그때는 물론 뭐 그 전에 CD보다 그 이전에 테이프보다 훨씬 좋았지.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집에 쓰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이 있잖아요. 클럭이 온습도에 굉장히 취약하고 특히 제일 취약한 게 전압이 흔들리면 이 발진이 흔들려요. 그래서
전압을 항상 일정해야 돼. 전압이 일정하게 가려면 뭐가 돼야 돼? 접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접지가 흔들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접지가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 이렇게 내가 그 2V에 맞춰놓는데 이거 기준에서 2V인 거잖아요. 얘가 흔들리면 같이 올라갔다 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만 깨끗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클럭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실제 내가 복원할 때 같은 클럭이 진짜 내가 일사불란하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거 막 뭐 엑소쿱을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짜리 클럭 뭐 이런 거 샀어요. 밑에 이렇게 항온항습하고 막 있는 위에다가 탁 올려져가지고 진동이 들어가도 클럭이 약간 흔들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해가지고 어쨌든 잘했단 말이지. 근데 전기가 들어와. 그러면 완전 꽝이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지트를 하는 이야기는 이게 결국은 전기 문제로 해가지고 디지털 소리가 더러워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말이에요. 우리 전기 배울 때 V는 IR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V는 IR 해가지고 전압 있고, 전류 있고, 저항 있고, V는 IR. V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요. 뭐, E라고도 표시하고 그래요. 그건 이제 국가별로 약간 방향이 달라. 이게 오메 법칙은 우리 보면 전기는 물과 같아. 그렇죠? 수압이 있고, 이렇게 수류가 있고, 그게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똑같은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제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이 원천이 뭘까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원천이 뭘까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인과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이 왜 흐르죠? 물만 있다가 흐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 흐르겠죠? 이렇게 돼야 흐르죠. 그렇죠? 수위차가 생겨야 물이 흐르기 시작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차, 수위 이 자체 절대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산정호수에다 물 올려놓는다고 해서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있잖아요.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위차를 만들어줘야, 좀 전위차가 만들어져야 전류가 흐른다고. 그렇죠? 우리가 전압이라는 것들은 전위차예요. 전위차. 그게 절대적으로 하나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220V 두 개 한다고 해서 전기가 흐르진 않죠. 한 220이고 198이 돼야 흐르기 시작하는 게 볼트라 해가지고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항상 원인은 전압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는 이제 그 전류로서 보이는 거. 근데 그게 그냥 과정을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저항입니다. 이거 시스템 이론에서 보면 이게 그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전달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달 함수를 하려면 출력을 입력으로 주파수 도면에서 나눠주면 전달 함수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하려면 시간 도면에서는 임펄스를 넣어가지고 쾅 때려보면 아는 거고. 그 과정이 바로 뭐냐고 하면 우리 전달 함수 그 과정이 바로 저항이에요. 그래도 근데 그 교류가 들어가 버리면 임피던스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저항이 이렇게 가는 거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는 저항 자체는 다르거든. 그런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건 그렇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게 있고 그는 이제 한쪽으로 흐를 때의 저항인 거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있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 교류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돼요.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왔다리 갔다리 하면 있잖아요. 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거지. 근데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근데 한쪽만 계속 흐르면 되지. 왜 왔다 갔다 했을까라는 거지.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거를 알려면 커런트워라는 그 전기 관련된 그 영화를 한번 보시라. 그러면 전기를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발전을 통해서 만들면 DC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왜냐 그러면 제일 효과적인 발전은 이게 터빈을 돌리는 거잖아. 터빈을 돌리면 제일 쉽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교류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터가 돌면 이게 기본적으로 교류가 더 만들기 쉽다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에디슨 같은 경우는 직류해서 보내자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교류로 보내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교류로 보내는 게 이겠죠. 그죠? 그 교류를 왜 보내게 된지 알아요?
그러니까 손실분, 그러니까 직류는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흐르면 그 실제로 멀리 보낼 때 손실은 좀 더 커. 근데 사실 교류도 손실은 생기지. 손실은 생기는데 교류는 아주 특징이 있어.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변압기를 통하면 다시 뻥튀기를 시켰는데 이게 직류는 그게 안 돼. 뻥튀기 해가지고 내가 승합하고 감압을 내가 자율자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류가 그게 좋은 거야. 직류에 비해서 적은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들은 승합하고 감압이 된다라는 게 내가 마음대로 전압을 올릴 수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제일 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은 다 교류를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전자기기는 교류를 가지고 동작하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만 얘를 구동시키게 하는 것들은 다 다시 또 직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댑터라는 걸 써가지고 다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이해가세요? 예. 그 과정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요 교류 있잖아요. 요 교류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그거, 전자기 유도법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전기가. 그냥 일정하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가 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야. 그 전기 쭉 흐르고 나면 뭐, 그냥 거기서 뭐 이렇게 나중에 뭐도 돌려주고 불도 밝혀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전기가 흐르면 그 옆으로 자기장이 딱 만들어진다라는 게 그게 아주 골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이 두 개 있는데 여기저기로 다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야. 왜? 전기가 흐르면 자기장이 되고 자기가 다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레프트하고 라이트 시그널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한 크로스콜을 보잖아. 크로스콜 왜 보지? 난 이것 따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 따라 이렇게 나오냐. 진짜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안에 보면 패턴이 이렇게 가면 자기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잡는 게 제일 힘든 거지.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자기가 형성이 되고 그 자기는 또 전기가 자기가 이렇게 흐르고 나면 그 안에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전기를 또 자기를 만들고 또 자기를 또 전기를 만들고 하루 계속 그냥 무한루프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이제 그 전자기를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기가 흐르면 항상 자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그다음에 전류가 그냥 일정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가속이 되잖아요. AC라는 건 뭐예요? 가속이 되는 거죠. 갔다가 다시 왔다가 가면 왔다가 다시 올 때는 다시 브레이크를 잡고 방향을 턴해가지고 이리로 와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교류하는 것들은 어떻게 가속 운동이라고. 갔다가 0이 되고 턴하고 이렇게 오고 다시 0이 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파수가 계속 빨라지면 계속 이제 소위 가속 운동을 좀 더 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제 가속 운동이 돼버리면 전자기 파라는 게 또 만들어져. 아까 이게 전기자기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매질이 없는 이런 그 우주 공간에서도 있잖아요. 이게 갈 수 있는 거지. 전자기파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게 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 형태로서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전류가 가속이 되면 전자기파라는 게 형성이 된다. 거기에다가 총체적으로 다 정리한 사람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에서 우리가 먹는 커피 먹는 거 있잖아요. 맥스웰.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맥스웰 4개의 방정식을 보면 그게 다 나와. 그 전자기학을 배우면 이제 그걸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임피던스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데서 이게 좀 전기 조금 이론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얘가 그냥 쭉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니크롬성 같은 거 하면 저항이 나오고 저항은 있잖아요.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뭔가를 저항이라는 것들은 에너지를 A에서 B로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가 대표적으로 바꾸는 게 이제 전기에는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잖아. 빛도 열 에너지를 바꾸는 거고 어쨌든 다 열 에너지를 바꾸는 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고 리지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한쪽으로 흐르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교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도 얘가 잘 못 흐르게 만드는 성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항도 있지. 기본적으로는 저항도 어쨌든 다시 열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재밌는 게 있어.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커피스트라는 게 있고 인덕터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커피스트가 우리가 그 커피스트 실제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돌 말려 있는 거거든. 이 안에 이제 전하가 저장이 돼요. 전하가 저장된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
천천히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교류를 천천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류 말고 한쪽만 흘려줬어. 그럼 이거는 정기적으로 끊겨 있는 거야. 한쪽만 하면 절대 못 흘러. 그래서 커피스톤은 절대 DC를 갖다가 통과시킬 수가 없어. 이렇게 가면 절대 못 간다고. 근데 재밌는 거는 얘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운데 흘러주잖아. 이렇게 교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충방전이 되면서 점점 빨라지면 있잖아요. 얘가 들러붙어 버려요. 그게 고주파수로 갈수록 있잖아요. 나중에 점점 들러붙어 버려요. 나중에 이제 주파수가 아주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거의 0으로 가버려요. 거의 0. 소위 말해서 빨리빨리 충분히 빨리 되면 있잖아요. 얘가 그냥 연결된 것처럼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수에 떨어져 있는데 교류가 되버리면 빨리빨리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어주면 있잖아요. 그냥 통과가 돼요. 이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재밌는 거는 이 저항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선을 갖다가 돌돌 말아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덕터라고도 이야기하고 코일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게 되게 재밌어. 선만 이렇게 하나 가면 이게 아까 이렇게 자기장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손 법칙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돌돌 말아주면 있잖아요. 얘도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이게 이 자기장이 세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자석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야. 돌돌 말아줘 버리면 자석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한 개 있을 때 한 개가 있는데 이렇게 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점점 세질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선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 돌돌돌 말아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턴수에 따라서 이제 많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이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굉장히 큰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요 자기장은 이 재밌는 게 커다란 자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왔다리 갔다라는 시그널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DC일 때 아까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흔들어주는 거 이렇게 전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어주면 천천히 흔들면 있잖아요. 천천히 흔들면 뭐냐? 그러면서 그냥 지나게 가는 거 이게. 왜냐? 그러면 천천히 흔들어주면 이게 이제 이제 자연계는 이게 렌츠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 내가 있는데 바깥에서 뭔가를 확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얘는 원래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다고. 그게 우리 관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치?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여기서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이면 뭐 얘가 얘 아까 이 자기장을 만든다 그랬지. 자기장 입장에서 천천히 움직이면 뭐 그냥 스물스물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런데 얘가 빨리빨리 움직이면 자기장이 팍팍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치?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막 왔다 갈 거잖아. 그러면 이 자기장이 있잖아요. 얘를 팍 움직이려고 그러면 일단 스톱. 야, 나는 원래대로 있고 싶었는데 네가 자꾸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해가지고 얘를 블로킹을 시키려고 해. 뭘로 가지고? 이 자기장을 가지고 얘가 전류 흐름을 블로킹을 시킨다. 그러니까 코일은 자기장의 형태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 얘가 흐름이 방해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 못 흘리는 거니까. 왜? 나는 원래대로 있고 싶어 하는데, 그게 우리 전자기 유도부터 그래요.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자기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렇게 흔들면 뭐가 돼요? 전류가 흐르죠. 불이 들어오잖아. 그게 발전기 원리잖아. 왜 그렇게 해서 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이 자석이라는 녀석이 막 흔들어 주니까 있잖아요. 흔들어 주니까 내가 얘가 원래가 그 안에 있는 자석의 형태가 바뀔 거잖아. 그러면 뭔가 자석이 바뀌었네.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류 흐름은 얘가 막 흔들어 준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는 원래 있던 데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는 원래 대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유지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전기가 흘려버린 거야. 이제 자석이 바뀌어 버렸으니까 얘가 나를 흔들어 가지고 나는 그걸 바로 잡는 데 있잖아. 얘가 이렇게 막 흔들니까 나는 야 안 돼, 거꾸로 흔들어 이렇게 잡아서 원래 상태로 하자면 나도 일종의 얘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잖아. 결론은. 그러면 전류가 흘려버리는 거야. 그 반대 방향으로. 그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나는 원래대로 있고 싶어 하는데 누가 흔들어 줬어. ANC 동작 원래대로 있고 싶어. 그게 일종의 퍼터베이션을 만들어서 나는 전기가 흐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나중에 있잖아요. 전자기파 형태 나오면 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얘는 막 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코일 때문에 못 흘리고 못 흘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못 흘리니까 저항 같은 거잖아. 근데 이때 저항은 우리는 리액턴스라고 그래. 리액턴스라고 그러지 않다고. 근데 이 리액턴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영어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리지스트는 뭐 저항하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열로 바뀐 거 얘기하는데 리액트잖아. 리액트. 리액트가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죠. 그렇죠? 액트라는 말은 내가 나중에 뭐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잖아. 리액트라는 말은 지금은 내가 너한테 물러나지만 내가 좀 있다가 다시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잠시 저장을 하는 거야. 뭐 무슨 형태로? 자기장 형태로 저장해가지고 이뤄내는 거지. 그래서 코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이 안에는 항상 자기장으로 뭔가 에너지가 저장이 된다고 봐야 돼요. 아까 커피스터가 있으면 이 안에는 뭐로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전하가 저장된다고 그랬죠. 여기는 자기장이 저장이 되고 여기는 전하가 저장이 돼.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쓰는 게 뭐예요? 배터리잖아. 그쵸? 여기서 배터리 쓰는 거잖아요. 그쵸? 충전시켜놨다가 충전 방전 개념이니까. 이게 전하의 개념인 거고 얘는 자기장의 개념이에요. 근데 얘가 나중에 위상차로 보면 있잖아요. 이제 코일이 있으면 있잖아요. 코일이 있으면 내가 전압을 확 여기 이제 전압화가 전류 입장에서 보면 저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그냥 열로 변환하니까 전압화가 전류사에 위상차가 없어. 그냥 전압이 탁 유도되면 전류가 즉각적으로 바로 흐르거든요. 근데 커패시터는 있잖아요. 내가 이게 전류가 흐르면 이 안에다 이게 전하 형태로 저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흘러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항상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위상차가 늦게 흐르게 돼요. 코일은 완전히 다른 거야. 아까 코일은 뭐라고 했어요? 얘가 막 흐르려고 하면 얘가 일단 자기장을 형태 가지고 그 자기장 형태 가지고 그 자기 유도에 의해서 큰 전압을 갖다가 블로킹 전압을 만들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힘을 받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기장 형태로 굉장히 강력한 전압을 만들기 때문에 전압화가 전류 중에서 전류가 또 90도 늦게 흘러. 전압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블로킹 전압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항상 위상차가 생겨. 그래서 내가 스피커에 있잖아요. 코일을 감아주잖아요. 그렇죠? 코일 왜 감아주죠? 코일 감아줘 보니 아까 이 코일 감아줘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저주파수는 잘 흐르고 고주파수는 못 흐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로페스 필터처럼 작용하는데, 그쵸? 그래서 우퍼에다 달아줄 거잖아.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얘가 전류가 나중에 더 늦게 흐르죠. 위상차가 생겨. 그럼 콘덴서에는 뭘 달아줘요? 아참, 트위터에는 콘덴서 달아주죠. 직분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콘덴서를 달아준다고. 콘덴서를 달아주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류가 늦게 흐른다 그랬죠. 그러면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1차 필터를 해가지고 트위터에는 콘덴서 하나 달아주고 우퍼에는 코일 하나 달아주고 볼게요. 우리 1차 필터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전 주파수 대역에서 딱 90도 위상차가 생겨. 소위 말해서 그 전류가 있잖아요. 전류가 우퍼 쪽에 먼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다음에 트위터 쪽에서는 아까 콘덴서 이게 충전되는 시간 때문에 늦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우퍼가 좀 먼저 가고, 왜냐 그러면 스피커라는 것들은 전류 우동 방식이거든. F는 BRA라는 해가지고 힘은 B 곱하기 L 곱하기 I 전류 구동 방식에 의해서 스피커가 움직이는 거거든. 전류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전류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아까 코일 쪽에서 전류가 먼저 간다 그랬잖아. 콘덴서 늦게 가고 얘는 커패스가 달렸으니까 충전하는 시간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소리가 위로 날아가. 2차가 돼버리면 180도 위상차가 생겨서 더 많이 꺾여서 위로 날아가. 앰프에서는 분명히 똑같이 20에서 2만테를 내줬는데 20에서 1km까지는 좀 더 빨리 날아가고 통과하는 순간 이게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꺾인다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게 생기는 거예요. 코일하고 콘덴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는 필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지만 하지만 이게 전류가 서로 이렇게 위상차가 생겨서 되는 거야. 왜 그렇게 생기냐는 거죠. 바로 코일은 아까 전압을 유도하고 콘덴서는 그 전압을 갖다가 충전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충전 방정식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저주파수는 잘 통과시키는데 저주파수는 못 통과시키고 고주파수는 잘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개념. 자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주파수는 잘 통과시키는데 이 고주파수는 못 통과시키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콘덴서를 모르겠지만 내가 코일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자기장이 형성된다고 봐야 돼요. 인덕터가 있으면 차폐를 안 시켜놓으면 왜? 거기는 강력한 자기장을 내가 더 자기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예요? 코일 안에다가 뭐런데 쇠 같은 거 집어넣죠, 그렇죠? 철판에다가 막 감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강력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왜냐 그러면 공기라는 재질이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자기 저항이 되게 커. 이게 내가 자속이 흘러가는 데서 저항이 있거든, 공기는. 근데 쇠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있잖아요. 자기장이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릴럭턴스라고 그래요. 릴럭턴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자기 저항을 릴럭턴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릴럭턴스 값이 확 작아지면서 자기가 쫙 흐르는 거야. 그러면 너무너무 잘 흐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사이는 포화가 생기는 거지. 그게 나중에 자기 포화라고 그래요. 세츄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자기 포화가 생기면 나중에 얘가 인덕터가 제대로 동작을 못해. 얘가 왜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요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이게 그 셋덩 넣어놨을 거잖아요. 거기가 너무 많은 이렇게 자기장이 확 자속이 확 흐르다 보니까 병목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인덕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나와. 이해가세요? 이제 요런 게 있다. 그래서 그 공기가 있잖아요. 자기장이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있으면 자기 회로 이렇게 만들고 스피커도 보면 이렇게 자기 회로 해가지고 상판이 있고 뭐 다 있는 거 벽면이 돌잖아요. 그죠? 바깥으로 못 나오기 위해서 케이지를 씌우면 왜 자기장이 바깥으로 못 나올 거야? 인덕터 다음에 그 안으로 막 공기는 저항이 큰데 모든 이렇게 자연계는 내가 가기 쉬운 경로, 최단 경로로 있잖아요. 가고자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제일 가기 쉬운 거. 그래서 임피던스가 제일 낮은 대로 가고 싶어 한다고. 그게 보니까 자기장이 작네. 그럼 그 안에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철판으로 둘러서 하면 그걸로만 다 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철판이 한 군데도 구멍이 있으면 다 튕겨 나오는 거,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쉴딩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케이블 보면 쉴딩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완벽하게 비는 구성이 있으면 치고 들어가는 거죠. 100% 절연을 안 시켜놓으면. 그래서 우리 케이블 같은 거 보면 절연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실돼가지고 어디서 다 깨져요? 커넥터 연결될 때 납땜할 때 다 깨져버린다고. 그걸로 다 쳐들어간다고. 거기서 완벽하게 2차, 3차 절연을 하지 않으면 그걸로 다 들어가가지고 노이 다 들어가요. 이 전자기파라는 것들은 일주일에 30만 킬로미터를 날아가기 때문에 파장이 있잖아요. 장난이 아닌 거지. 뭐 있으면 그 사이 온몸이 다 이렇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절연이 나중에 필요한, 그거는 나중에 절연편에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임피던스, 인덕턴스, 커피선스의 개념을 좀 이해하시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고주파로 갈수록 이렇게 저항이 커지는 게 바로 이게 이제 인덕턴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덕턴스. 이해가죠? 이렇게 커진다.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더 있으니까 읽어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인덕턴스는 이게 굵기 있잖아요. 이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굵기에 따라서는. 이 얼마나 꼬아주느냐, 요런 몇 번을 꼬아주는 요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 거고, 턴수 있잖아요. 턴수에 관련이 있지. 이거 자체 굵기, 이거 아까 막 2분 1인치짜리 뭐 이렇게 막 이 봉을 하더라도 거의 뭐 다른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전류 기한의 법칙. 이것만 이해하면 모든 전기에 생기는 노이즈의 한 80%, 90% 이해할 수 있어. 아까 하고 이 자기장 관계 있잖아요. 이거는 전류니까 전기장에 관련 이야기했죠, 그렇죠? 아까 자기장, 전기장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전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내가 아까 전압위에서 전류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전압원으로 반드시 이렇게 회귀하는 회로를 그린다.
그게 끊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반드시 완전한 회로를 형성하여 그 그런 뒤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키르호프의 커런트로 전류법칙. 그래서 전류는 뭐 설계자가 의도한 경로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항상 흐르려고 하냐? 지가 제일 쉽게 흐르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 경로가 제일 작고 제일 임피던스가 적은 대로 당연히 흐르겠죠, 그렇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이즈 전압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노이즈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있잖아요. 이게 노이즈를 원인을 찾고 분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야기 왜 나오냐? 우리 함부로 집에다 접지봉 막 집에 오디오 한다고 막 접지봉 먹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죽을 수 있어. 생명을 담보로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류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노이즈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노이즈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신호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 노이즈가 나중에 더해져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노이즈는 이제 특히 이제 전원 때문에 생기는 노이즈가 굉장히 많다. 제일 지배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노이즈라면 무슨 노이즈예요? 하는 험 노이즈죠, 그렇죠? 험 노이즈고 아니면 지잉 하는 버저 노이즈라고. 근데 험 노이즈, 버저 노이즈는 다 원인은 다 전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많은 그에 대한 60Hz에 대한 고주파 성분이 많이 끼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험이 버저로 바뀌는 거죠. 60Hz만 있으면 굉장히 저주파잖아요, 그죠? 이럴 거잖아, 그렇죠? 뭐 이제 뭐 보통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홀수차 고주파가 많이 생기는데 뭐 6이니까 180Hz, 6530, 300Hz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37이 67, 35, 67이 35인가? 42인가? 42죠. 420Hz, 35가 나오고 이상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쭉 하면 이제 징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원치 않는 노이즈 전류의 발생을 막거나 전류가 흐르는 공통 임피던스를 제거하는 것. 이렇게 접지루프 문제는 이 원칙을 무시할 때 발생된다. 그러니까 이제 노이즈가 전파하는 방식은 뭐 차동 모드, 공통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아까 그 신호는 무조건 보내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루프 행동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이야기하는 얘가 신호선이에요, 신호선. 신호선이면 이게 우리 말하는 이게 실드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 귀환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전기라는 것들이 보면 활선이 있고 중선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선선이 뭐냐면 이게 귀환선인 거잖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접지는 따로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귀환 회로가 반드시 형성이 돼야 된다. 그래야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저쪽에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다 요렇게 보내서 이렇게 귀환하는 요런 개념으로 쓰니까 신호선 하나에 리턴선 하나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쉴드까지 같이 한 거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기장까지 막기 위해서 그 쉴드까지 쓰는 요 개념으로 많이 이제 그게 쓴 게 우리가 말하는 싱글 엔디드 라인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냐 그러면 여기가 아까 리턴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리턴선에 외부에서 오는 이런 아까 있잖아요, 전자기파가 막 날라오잖아요. 이제 그게 나중에 여기가 더해지겠죠, 그렇죠? 쉴드에 더해질 거니까 쉴드에 쌓일 거잖아. 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신호의 일종의 리턴선이라는 것도 신호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호선에 더러운 어떤 이렇게 신호가 더러워지는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이거는 신호선하고 있잖아요. 신호선하고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실드선을 완전히 분리시키자. 이 개념을 한 게 바로 이제 차동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로 갔다가 일로 돌아오고 실드는 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내고 받는 데이터선은 아니면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든 아니면 전력을 보내든 간에 얘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바깥에서 이렇게 차폐되는 개념은 따로 두자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차동 신호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이 신호를 있잖아요. 그러면 왜 혹시나 여기서 오는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얘가 완벽하게 차폐는 못 시킬 건데 세상에 완벽하게 어디 있어? 약간 조금이라도 구멍이 다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도 영향이 들어온다고. 얘는 얘는 들어오면 어쩌는 얘는 없을 수는 없어. 근데 얘도 얘는 치고 들어갈 거잖아요. 안에는. 그렇죠? 이 치고 들어간 걸 없앨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 있어. 그게 이제 1930년대 벨 연구소에서 만든 개념인데 바로 디퍼런셜이라는 개념, 차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는데 뒤에다가 있잖아요. 근데 신호를 갖다가 원래는 갖다가 리턴 패스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력을 보낼 때는 이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하나는 플러스인데 얘는 갖다가 상을 뒤집은 거 있잖아요. 요걸 두 개 동시에 보내는 거야. 원래는 한 개였는데 얘를 쪼개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얘가 되면 얘는 반대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보내가지고 여기가 다시 또 얘를 갖다 대줄 때는 여기서 이걸 빼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되고 얘는 빼니까 뒤집으니까 두 배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아주 똘똘한 생각을 한 거야. 이 특허를 냈었어. 1930년대니까 100년 전이니까 이미 다 거의 지났겠지. 요걸 낸 거예요, 요걸.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외부에서 막 이렇게 막 자기장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온 게 인이 들어왔다 볼게, 인이 들어왔다 볼게. 그렇죠? 같이 들어올 거잖아요, 이제 외부에서. 그렇지? 같이 들어오면 얘는 아까 마이너스 가정에서 얘는 이거 있었고 이 마이너스니까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보면 노이즈는 빠져버리고 뭐가 있냐고 하면 신호가 두 배 증폭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이 두 배가 되겠죠. 전압이 두 배 되면 6dB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죠? 노이즈는 없어지고. 이런 똘똘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 대부분의 데이터들 선들이, 모든은 좀 그렇고 대부분의 선들이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신호를 꼬아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 이거는 극도로 붙어서 있잖아요. 붙어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고 꼬여 있어야 돼. 여기서 우리 대전제가 뭐해서 얘가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같을 수가 없지. 보세요. 여기서 내가 신호음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신호음이 아니라 노이즈 들어온다 보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럼 얘가 먼저 들어오고 뒤에 들어올 거잖아.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여기는 크고 작을 거잖아. 이상하게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같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최대한 같으려면 이 두 개를 최대한 붙이면 되겠지. 이렇게. 그렇지? 최대한 붙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어쨌든 이쪽에 있으면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요? 꼬아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쪽 선수는 나중에 이쪽이 먼저 가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뒤가 바뀌잖아. 바로 옆에 봐. 요만큼은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이 평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선에 이 지점에서는 얘가 커졌는데 이 지점에서는 얘가 커지고 이렇게 될 거잖아. 꼬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빡빡하게 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이전의 선이 있잖아요. 다 꼬인 걸로 돼 있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꼬여 있어요. 왜 많이 안 꼬일까? 돈이 많이 들어, 일단. 많이 꼬면 비싸질 거잖아. 두 번째는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저항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부 노이즈 차폐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최대한 많이 꽂을수록 제일 좋지. 그런데 이게 이제 웃기는 거는 이 케이블을 이렇게 굽히잖아. 펴주잖아. 굽히면 이 꽂은 게 다 틀어져 버려. 굽힌 걸 다시 펴잖아요. 그러면 다 풀어져, 이게. 이 붕 떠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외부 차폐 능력이 확 떨어져. 그래서 특히 꼬인 선들은 웬만하면 크게 이렇게 둥글게 이 정도 이렇게 말아주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캡을 따로 나는 역시 정리의 신이야. 그러면서 캡을 딱 묶고 캡을 묶는 순간 딱 피면 되잖아요. 쭈글쭈글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 간격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다 달라져가지고
디지털 신호 넘어갈 때 다 튕겨 나오는 게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다 깨져버려. 왜곡이 엄청 많아. 그거는 8월 20일 날 오후 세션인 2시부터 3시간 반까지 하면 된다.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혹시 오디오에서 말하는 언밸런스드랑 밸런스가 자동 밸런스드가 자동 신호가 그렇죠. 밸런스는 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일 첫 번째 개념은 그 전력선 우리가 이렇게 AC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내 첫 번째 동영상 봤지? 젓가락을 팍 꽂았을 때 전기가 타나 안 타나 이야기를 했잖아. 그거 봤죠? 중성선에 꽂으면 안 타고 전기 찌릿찌릿 안 하고 확률은 50%야. 이거 꽂으면 찌릿찌릿 하겠지. 그렇죠? 그 개념 모르서 무조건 찌르면 다 찌릿찌릿 하는 줄 알아요. 그럼 전기만 사람 봐야 돼. 이게 꽂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활선인 건지 어느 게 리턴선인 건지 획일해야 되는 거니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성선은 이제 중선이 돼야 될 거잖아. 그렇죠? 이 중선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렇죠? 이 중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가 돼야 돼? 아까 220V라는 말은 뭐에 대해서 220V예요? 이 중성선에 대해서 플러스 220, 마이너스 220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얘가 흔들리면 안 될 거잖아. 얘가 나중에 흔들린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벡터로 쭉 가보면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중성선하고 그라운드선이 똑같이 이렇게 0이 돼 있어야 될 거잖아.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접지 공사를 잘하면 이게서 나중에 멀티미터가 보여줄 텐데 둘 중에서 뭐가 중성선인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하나 접지선을 딱 집어. 그래서 멀티미터까지 한 개 탁 꽂아봤는데 0이 나와. 그럼 이쪽은 당연히 중성선인 거죠. 이쪽을 딱 보니 220을 나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경우는 절대 안 생긴다. 거의 99% 안 생긴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220V 입장에서 내가 믿는 거는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0으로 안 되면 왜 안 됐을까? 사람들은 에이 접지공사 잘못했네. 땡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죠? 내가 두꺼비집 할 때 뭐 이렇게 뭐 땅에다가 이렇게 접지공사를 잘못했거나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주 전원마다 들어올 때 거기에서 이제 접지를 시키거든요. 땅 속에다 박잖아. 아니면 뭐 수도관이든 가스관이든 해가지고 박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여기부터 이제 0이야. 거기서부터 이제 중성선도 나가고 그라운드선도 나가고 중성선을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로를 만다고 이런 식으로 활선하고 N선이 이렇게 돌고 이제 그라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지를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거지. 쭉 가가지고 여기 있는 거 다 접지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러면 처음에 시점 이 지점에 그라운드가 잘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집 같은 경우에 제가 공사를 할 때 참고로 제가 집을 지었어요. 그 아파트 안 살아요. 그 할 때 접지 공사 하려면 세게 했지. 그 공사 룰이 있어요. 뭐 50cm 이상 되는 구리봉을 1점 몇 미터 이상 박아서 그걸 1점 몇 미터 간격으로 3개 정도 이렇게 바꾸면 접지 저항을 어느 이상으로 해야 된다. 룰이 있는데 처음에 가니까 전기 아저씨가 그냥 대충 이렇게 박는 둥 마는 둥 집에 가면 그거 많아요. 그 전원주택 가보면 어디 풀숲에 가보면 뭔가가 짝대기 하나 있는 게 있어. 박지도 않았어. 그 안에 박아놔야 되거든요. 1m 이상 박아야 된다고 돼 있나? 그 누가 박겠어, 그를? 안 박실지. 그리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탄수가루 뿌려가지고 더 이렇게 해서 잘 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 박아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닥재해서 이제 처음에 닥재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을 줄은 이게 저항값이 매도 이하로 돼야 되는 건데 쑥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집 전기공사 아저씨가 자기는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지금까지 이걸 왜 하냐고. 저도 사실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때 나도 그랬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잘했어. 예를 들면 하고 이제 집에다가 이제 재 보잖아요. 저기 재 보면 과연 이제 중성선하고 그라운드가 0이 돼야 될 거잖아. 0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렇게 하더라도 0이 안 되면 있잖아요. 여기하고 저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1V 차이 나고 저기는 좀 더 차이 날 수도 있고 더 작게 날 수 있거든요. 각각의 차이가 다 다르게 나잖아요. 예? 다르게 나면 이제 여기다가 A 기기 꽂고 저기다 B 기기 꽂고 신호선을 연결하는 순간 그라운드 루프가 생기는 거예요. 왜? 전이차가 생겼으니까. 아까 전이차가 생기면 전압이 생기고 전압이 생기면 전기가 흐른다 그랬죠. 근데 경로가 해피로 만들어졌네. 신호선을 해가지고 실도선을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웅웅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그게 왜 생긴 거야 그게. 나는 접지 잘했는데 돈 처발라가지고 전기회사 욕 들어가면서 잘했는데 왜 그게 생기냐는 거야. 그게 왜 생길까요? 내 자료 줬잖아. 그랬으면 답이 나와야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집에 전기 공사를 잘못해서 그래요. 그게 이제 뭐냐고 하면 선을 깔 때, 그쵸? 라이브 중경선 접지선 이렇게 가는데, 아까 그 라이브 상에는 220이 흐를 거잖아. 교류로 일주일에 6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쵸? 그럼 이게 이 전자기파가 뭐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자기장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지금 막 뿜어내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턴선 있잖아요. 중성선은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확 꼬아서 있잖아요. 팍팍 꼬아내면 그 두 개는 서로 반대니까 많이 상쇄시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최대한 붙여가지고 꼬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꼬아가지고 넣으면 된다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방사되는 게 있잖아요. 여기 다이폴이 형성되기 때문에 방사된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지만 많이 줄어든다고. 에?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활선하고 그러니까 N하고 그러니까 L하고 N을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붙이고 꼬아가지고 배선을 하고 그리고 그라운드 선을 최대한 멀리 놓고 제일 확실한 방법은 L하고 N을 갖다가 하나에 이렇게 꼬아서 있잖아요. 아예 관에다가 금속 관에다 집어 넣어버리는 거야. 절대 안 나와 바깥으로. 왜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완전 100% 다 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러데이 케이지라고 해가지고 패러데이 실험만에 번개 뻥 치는데 안에서 없냐 눌러라 하는 거 있잖아요. 얘가 다 이렇게 아무리 강력한 자기장이 오더라도 얘가 다 싹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다고.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그라운드로 넘어오는 게 없을 거잖아. 또 그라운드도 또 관을 집어 넣어버리네. 또 그가 아니더라도 딴 데서 넘어올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도관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금속관으로 가지고 다 집어넣고 그렇게 공사를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라 이제 아까 뭐 1V 막 이렇게 몇 미리볼트 이렇게 생기는 게 없어지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220V에서 뭐 1V 이거 꺼면 그 정도 생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치? 아니 보니까 나 뭐 1V도 안 그리고 뭐 700mV, 800mV 안 뜨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니야. 220V에서는 그게 작을지 모르겠지만 저 신호선 있잖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지금 라인으로 나가는 게 미리볼트 단위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커야 뭐 1V 막 이런 게 나가는 거잖아. 거기서는 거의 1대1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치명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웅한 소리가 나지. 왜냐하면 그게 더해져가지고 그게 앰프에서 정복시키가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집에 공사를 할 때 이렇게 금속관에다가 이렇게 넣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라고 돼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끝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게 나중에 또 나와. 예, 이야기하세요. 아까 그라운드 허밍 소리 났잖아요. 네. 우리 이제 소리가 나면은 우리 기기 중에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안 나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괴한을 이제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죠. 루프를 안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럼 또 그렇게 하면 좋냐? 그건 나중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지금 물어보면 안 되는 게 내 책을 봤다고 하면 뒤에 그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해결은 되지만 또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이솔레이터라는 장치가 들어가는 거죠. 아이솔레이터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차폐시켜주고, 그렇죠? 자, 신호는 교류니까 자기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60Hz 부분은 차폐시켜주고, 그 위에 이제
뭐 이렇게 신호 라인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또 뭐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그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차폐, 자기적으로는 결합시켜주는 이런 아이솔레이트라는 개념들이 이제 쓰고 막 그러죠. 그라운드 리프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든 네. 활선이랑 중성선을 뽑아서 서로에게 유도되는 것들을 상쇄시킨다는 네, 네, 네.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평행으로 가면 얘가 그대로 다 영향을 받아서 활로 아니, 그러니까 평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꼬아주는 게 이렇게 그 방사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지. 최대한 붙이는 게 제일 좋고, 붙이더라도 꼬아서 붙이는 게 더 낫다고 되어 있는 거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일자로 봤을 때 약간씩 벌어질 수 있잖아요. 속에서 이제 꺼지니까. 그래서 이걸 꽈주면은 튼튼하게 이제 엮여서 이제 그런 완전 바짝 붙여서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꼬아 놓았을 때 이제 일자로 봤을 때는 이제 방사되는 게 이렇게 가니까 서로 상태가 되는데 근데 꼬아주면은 얘네가 바짝 붙음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상태가 더 잘 되고. 꼬았을 때가 더 좋다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지금 딱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전기적으로도 좋고 물리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와이어 본드라 그래가지고 아예 본드가 두 개 붙이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더라도 벌어지지가 않지. 그 케이블 비싸. 어쨌든 최대한 붙여주는데 꼴수록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비싼 부분만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뽑아서 그렇게 뽑은 거예요? 킴버라는. 아니, 킴버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가공하는 거에 따라서 케이블 와이어 본딩이 돼 있는 것도 있고 뭐 꼬는 데 있잖아요. 꼬임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이더넷 케이블 있잖아요. 이더넷 케이블은 안에 8가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쌍이 4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8가닥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적으로 이 신호가 다 다른 거니까 결합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쓰잖아. 왜 쓸 수 있느냐 하면 꼬아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꼬아줬기 때문에 이 신호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뒷불 D 마이너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이거 우리 스피커로 치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다이폴 형성돼 가지고 방사되는 파워가 확 줄어들고 더 많이 줄어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쿼드라 폴로 만들면 더 빨리 아니면 옥투폴로 만들면 더 이렇게 에너지 줄어드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서로 극성이 다른 걸 이렇게 완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 방사되는 에너지 파워는 확 줄어들어요. 또는 저기 L이랑 N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전자기장은 줄이는 목적이고 그게 줄어들어야지 같이 보통 이제 관 하나에 LNG가 다 같이 들어가 한 방울에 지금 안 보이잖아요. 뒤에 넘어가는 거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작업하시는 분 일단은 금속관을 안 써. 왜 안 쓰냐? 왜 비싸다. 그래서 PVC관을 많이 쓴다. 두 번째 한 선에 다 넣는 거야. 그라운드 L을 싹 다 넣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그거 우리가 어떤 거 보면 있잖아요. 분명 접재가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 이게 허상 전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자기기 용대가 보면 100V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라운드에서 같이 넣으면 있으면 이거 계속 있잖아요. 계속 넣으면 이렇게 안테나처럼 작용해가지고 계속 가면서 얘가 치고 들어가는 게 자기가 치고 들어가. 여기가 만약 순간, 100V인데 순간적으로 따끔하지. 전류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어쨌든 반드시 차폐해가지고 분리시켜 줘야 돼요. 근데, 혹시 다음에 집을 지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렇게 전선공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박 의원님 아시겠죠? 지금 새로 짓는 건물 콘크리트 하면 여전히 PVC 써도 금속관은 그래? 엄청 얇은 걸 쓰지 않을까요? 저는 목조주택이었는데, 난 처음에
바깥에 보니까 플라스틱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씨 플라스틱은 해보니까 플라스틱 안에 금속이 들어있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확 좋아졌어. 왜냐 그러면 내가 쓰는 이유가 내가 왜 써요 물어보니까 그 화재 위험이 거기서 이제 불꽃 튀고 하면,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단열재 있는 게 바로 있고 하니까 불나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양반들이야 뭐 그 금속을 쓰든 플라스틱이든 어째도 집주인이 돈 다 내니까 그냥 그 비싼 거 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L과 N이 붙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현재 많은 경우에는 그냥 L선, R선, G선을 그냥 다 따로따로 해서 하나씩 매립하는 방법을 그 배관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기는 방법을 쓰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LN이 케이블처럼 합쳐진 거를 안으로 이제 밀어넣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좀 그런 경우는 이제 로맥스 케이블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 가닥이 이렇게 평행하게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L하고 N이고 이거 그라운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얘하고 얘 반대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이제 서로 생세가 돼가지고 요 안에서는 이게 이제 세교가 돼서 없어지는 거지. ANC처럼 단종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요런 케이블도 있어요. 이게 세 가닥이 이렇게 쫙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국내에서 그냥 세 가닥을 따로 넣는 것보다 저 방식이 훨씬 유리한. 아니죠. 제일 유리한 거는 어쨌든 그 관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것들 내가 못 막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고려한다 그러면 관에다가 이렇게 제일 안전빵으로 쇠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얘를 구분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L하고 N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 안에 집어넣고, 이 관도 있잖아요. 큰 관이 아니라 최대 딱 붙는 거 있잖아요. 그 여기도 선언해가지고 헐렁헐렁. 나중에 다음에 몇 가지 더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지 말고 딱 그거만 이렇게 관을 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에 원천에 가까울수록 더 차폐력이 더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전마까지 저렇게 해서 공사가 다 가야죠. 그다음에 집안에 돌아다니는 다세 가지 없이 계속 돌아다니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있어. 이제 이거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 짓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그 이제 분전반에서 보면 이제 아까 L하고 그러니까 N하고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본딩을 시키는 거 말뚝 해가지고 박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사실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쓰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이미 들었는데 저런 케이블은 엄청나게 좋은 거 써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 케이블은 뭐 엄청나게 좋은 거 쓰는데 안에 이거 뚜껑 열어보면 PCB 기판에서 막 엉망으로 가고 있고 안에 막 점프 날리고 엉망으로 돼 있는데 그거는 금으로 안 하고 막 이런 거 금으로 은으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체인에서 다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뭐 하면 할수록 좋지만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그래서 커먼 모드 노이즈라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외부든 내부든 간에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신호 같은 게 나가 자동으로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위에 이제 이렇게 우주 마이너스 그냥 노이즈의 주범이 되는 게 커먼 모드 노이즈. 그래서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많이 그래요. 커먼 임피던스 막 이런 개념인 게, 커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이렇게 더러운 거, 내가 원치 않는 게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주요 발생 원인은 커먼 모드 노이즈의 주요 발생 원인은 SMPS, 스위칭 모드 전원 공급 장치. 이게 이제 우리가 SMPS 보통 그러잖아요. 그렇죠? 시커먼 거 있겠죠? SMPS라는 게 그 약자를 잘 알아야 돼. 스위칭 모드 파워 스플라이예요. 그렇죠? 근데 스위칭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스위칭을 합니까? 전력량을 효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지. 우리 옛날에 막 이렇게 저는 이렇게 크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형으로 쓰면 트로이달이라 가지고 아까 이렇게 이따만 쇳덩어리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무거운 게 이제 지금 앰프가 가볍다. 그건 SMPS야. 앰프가 무겁다. 그러면 그거는 트로이달이라고. 그건 100%야, 100%. 근데 100% 트로이달이 좋지. 그렇다고 해서 뭐 SMPS가 100% 나쁘냐?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이엔드도 SMPS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SMPS 방식은 효율성을 많이 높이기 위한
걸로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스위칭을 하면 스위칭을 팍팍팍 스위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주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스위칭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급격하게 뭐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격하게 바뀐다는 말은 결국은 고주파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바뀌는 신호는 고주파 신호고 천천히 바뀌는 저주파 신호잖아요. 뭐가 팍팍팍팍 움직인다는 말은 다 고주파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디머 같은 거 있잖아요. 조광기 있잖아요. 그래서 팍팍 뭐가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주파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고주파 그래서 뭐 고주파가 뭐 만들어서 뭐 이게 나중에 어디로 들어오냐? 전원적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먼보드 노이즈 중에서 큰 부분이 뭐냐? 바로 SMPS가 되게 크다. 두 번째는 뭐냐? 이거하고 유사한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 비선형 부하들이 있다고. 아까 조광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디머, 우리 형광등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형 부하 말고 비선형 부하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코먼보드 노이즈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읽어보면 고주파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DVDT니까 시간에 따라서 전압이 급작스럽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죠? 팍팍 바뀌는 거. 얘가 트랜스포머와 스위칭 소자의 기생 커피선스를 통해서 전원선과 접비선으로 강한 공통모드 전류를 양식시킨다. 그러면 이게 안에 트랜스포머가 들어있잖아. 그리고 막 감겨 있을 거예요. 감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이제 케이지가 있죠. 케이스가 있잖아요. 케이스도 세잖아. 트랜스포머 이렇게 있어. 그럼 얘가 얘 사이에 있잖아요. 얘가 얘 사이에 뭐가 돼요? 얘도 쇳덩어리고 얘도 세잖아. 그런데 트랜스포머 이렇게 쇳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막 강제가지고 있으면 얘에서는 강제, 얘에서 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균형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얘는 가깝게 머니까 얘는 컴peten스가 작을 거잖아. 컴peten스가 비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경계 유도가 돼. 그게 바로 기생 컴peten스라는 개념인 거예요. 컴peten스가 일정한 게 아니고 얘가 이쪽에다가 있잖아요. 어떻게 판때기 두 개가 있으면 전기가 흐르면 이쪽에다가 같이 아까 전자기파를 해가지고 유도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유도가 되면 그러니까 전기가 전압이 뜨고 전압이 뜨면 전류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게 전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생 판때기가 두 개 나란히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그걸 갖다가 기생 컴peten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판때기 때문에 쓰는데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얘가 이쪽하고 컴peten스 양이 다른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가운데로 해가지고 탭 전환을 해가지고 밸런스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것 때문에 바로 극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꼽는 따라서 있잖아요. 이쪽에 유도가 되는 전압량이 달라지는 거야. 소위 말해서 노이즈 전압이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거 끼워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맞는지 극성이 맞게끔 해서 하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맞게 끼면 이쪽에 유도되는 기생 커피스턴스에서 유도되는 전압량을 줄이게 하는 걸로 맞춰주면 이쪽에 유도되는 신호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좀 적어지는 거지. 물론 그 안에 가면 얘를 또 없애는 또 회로가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회로가 있지만 이왕이면 깨끗한 걸 보낸다고 한다고 하면 쓸데없는 유도된 전압이 이쪽에 전원 쪽으로 안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나는 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려고 일하라 그랬는데 얘가 이상한 것까지 뭐 쓰레기를 넣어주면 안 될 거잖아요. 저걸수록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디오는 극성을 맞춰줄수록 좋은 거예요. 그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왜 생기냐? 이게 컴peten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기생 컴peten스 때문에. 왜? 그게 비대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기생 컴peten스는 왜 생기냐? 전도성 물질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생겨요. 저기 껍데기 있잖아요. 껍데기하고 트랜스포머도 셋등인 거잖아요. 그렇죠? 셋등에 이게 코일 감아놓은 거잖아요. 그 두 개가 이제 달라진다. 그 다음에는 또 공통 노이즈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주변에 강력한 자기장. 이제 뭔가가 이제 쭉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RF인 거 있잖아요. 그 RF가 생각보다 되게 세요. 그래서 뭐 TV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디 뭐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데서 막 이렇게 쪄가지고 사는 모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모든 전자기파를 부정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글루 같은 거 지어가지고 패러데이 케이지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했던 질문. 그
토로이달 SMPS 같은 경우는 저기 고주파 노이즈로 들어가는 거고 토로이달 같은 경우는 얘가 60Hz의 저주파 진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원부의 노이즈가 60Hz의 전자기장으로 변해서 이 신호선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그거 관련된 게 생기는 거지. 하모닉스까지 다 포함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험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SMPS는 약간 경우가 약간 다른 게 SMPS는 안에 트로이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기생 커패턴스 이런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는 기생 커패턴스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트로이달 안에도 커패시티가 들어가 있고 고주파 뭐죠? Y 커패시티라고 그랬나? 거기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유도 전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 SMPS에서 발생하는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유도 전압하고 트로이달이 만들어지는 거는 조금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건 트로이달 이야기한 거고 요즘에는 SPS가 더 많잖아. 거기서도 이렇게 우리 지금 그 SMPS도 해가지고 뒤져보면 저쪽에서 샤시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샤시에서 흐르는 전압이 있잖아요. 차이가 나거든. 극성 바꾸면 그렇게 해가지고 전극 여건을 찾잖아요. 안 해봤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유튜브 보면 뭐 오디오 극성 찾기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거. 뭐 아저씨 나와가지고 이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하면 그 다 보면 다 그게 그거 그래. 왜 그렇게 되고 그런 그분도 몰라. 내가 이제 원리를 설명해 준 거지 지금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전원 소스가 더러워지면 이게 이걸로서 끝나면 되는데 더 우울한 거는 얘가 전기를 더럽히는 거야. 배선을 따라서 다른 기기가 들어간다는 게 그게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얘가 전기를 다 타고 다닌다는 거지. 이 얘기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내 앰프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그 트로이달로 돼 있는 전원 공급기가 예를 들면 뭐 아주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원을 타고 다른 기기까지도 다른 오디오 기기까지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전체의 배전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지만 이거 비선형 부하에 대해서들이 커먼 모드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동작한다. 냉장고 갑자기 붕 켜지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떨어지게 퍽 소리가 나는 게 다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비선형 부하가 생길 때 특히 디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뭐 조명하고 뭔가 엮여진 게 뭔가가 선형 부하면 되는데 요즘 누가 선형 부하 누가 써? 누가 100일 되던 켜가지고 하르남 이런 거 없잖아요. 다 보면 요새 뭐 이렇게 뭐 SMPS를 쓰든지 뭐 디머 같은 거 조절하는 이런 장치들이 다 비선형 장치라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전기가 떨어지고 전기가 들어있는 오디오 같은 경우는 소리로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